대한민국 방송 예비 인력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 2020년 제7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내 꿈과 손잡고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온라인 진로 직업 상담을 위한 미니토크 콘서트인데요. 저는 그 시간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최시은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본 행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방송 예비 인력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은 전환 거쳤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꿈에 대한 열정으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미니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시간 벌써 준비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또 슬기로운 시리즈, 그리고 응답하라 전 시리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작품들과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촬영 감독 오재훈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드라마랑 영화는 가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촬영감독 오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감독님 오늘 네. 이 자리 함께 해주시기 전에도 굉장히 바쁘셨다 들었습니다. 로케 다녀오셨다고. 네, 지금 강원도에서 피곤하시진 않으신지요? 정말 괜찮습니다. 네, 또 이렇게 네.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첫 질문, 기본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촬영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촬영 감독은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를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라는 말을 쓰고 줄여서 DOP 또는 DP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토그래피 사진 한 장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한 화면을 만드는 감독을 촬영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드라마든 영화든 또는 뭐 어떤 카메라를 잡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상을 담고 있는데 그 영상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봤을 때 그것을 어떤 많은 정보를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촬영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사실 네. 중요하다. 사진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만큼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점이 사실 감독님께서 다루신 작품들을 보면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뭔가 작품 보시는 눈이 정말 대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건 제가 뭐 작품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요. 현장에는 최소 50명 또는 뭐 후반전까지 다 합치면 100명 넘는 스태프과 배우들 뭐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노력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런 노력들이 다 합쳐졌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어떤 작품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는 조금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어요. 네. 네. 뭔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감독님께서 또 일부러 함께 하셔서 같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네. 또 우리 오재호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천천히 받아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촬영 감독님의 눈과 손끝에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실 때 촬영 구도를 잡는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구도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구도라는 게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진 또는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다 찍고 있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제일 잘 나오고 풍경을 찍을 때는 사람을 어느 위치에 놨을 때 제일 잘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애기들하고 바닷가에 갔어요. 그래서 놀러 가서 이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애들 얼굴만 찍어서 오면은 나중에 봤을 때 우리 애들 행복한 표정은 알겠지만 여기가 어딘지 얘가 뭐하고 놀아서 왜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얼굴도 찍고 풍경도 찍고 거기 뭐 좋았던 나무도 찍고 하면서 그 장소를 추억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조금 더 내가 이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잘 노는 행복한 모습을 잘 담았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사실 촬영 감독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극적으로 만드느냐인 거죠. 그래서 구도를 잡는 방법은 사실 아카데믹한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뭐 화면에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있고 근데 그거 아는 거는 뭐 방대한 양의 분량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내가 내 감성을 불어넣고 또는 그 감성을 끌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죠. 특별한 막 구도에 대한 비법이 있다 이런 것보다 뭔가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본에 충실하되 뭔가 자신만의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다양한 영상을 또 뭐 화면에 접해 봄으로써 그런 기본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야기네요. 스카이캐슬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호응을 끌어냈는데 성공한 작품입니다. 이 스카이캐슬을 촬영하실 때 특히 어떤 점을 신경 써서 촬영하셨는지 이와 더불어 촬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질문이 뭔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촬영을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점인지 여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캐슬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촬영을 할 때는 저는 이제 극을 찍는 거잖아요. 극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감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계와 내면을 표현하는 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도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악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이 됐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거죠. 그럼 대사로, 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야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런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 거울 또는 뭐 바닥에 비치는 반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은유적인 영상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일인 거죠. 그 영상 언어를 어떤 식으로 계속 나는 이렇게 은유와 비유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그걸 좀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 누군가 이제 송곳처럼 찌르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제일 염두에 두고 찍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세부적인 예시와 함께 영상 네.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감정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를 했을 때 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100%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의도를 알아주십사 하고 만드는 거죠. 일부에 이어서 이제 또 예. 영상에 관해서는 의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는 특히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촬영에서 구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촬영 기법이라고 할까요? 고정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약간 뭐 흔들면서 촬영한다든지 현실감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처럼 감독님께서 애용하시는 특별한 촬영 기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게 어딜 가나 꼭 듣는 질문인데 우리나라 말로 들고 찍기라고 하죠. 예, 영어로 이제 핸드헬드라고 해요.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건데 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게 사실 힘들죠. 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앵글을 안정적으로 또는 불안정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흔들고 얼마만큼 어디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즐겨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핸드헬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찍는 거는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걸 찍는 건데 배우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움직이긴 움직이지만은 역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인물들이 많이 움직이는 브로킹을 만들고 또는 그게 아니면 카메라가 움직이고 아니면은 카메라랑 배우가 둘 다 움직이고 해서 그런 역동성을 움직여줘야 보는 사람들도 좀 더 흥미롭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트라이포드에 올려놓은 트라이포드 삼각대에 올려놔서 안정적인 샷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주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더 움직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즐겨 찍는 기법을 하나만 찝자면은 저는 이제 핸드헬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고 찍기를 가장 네. 즐겨 하신다. 근데 들으면서 다들 그런 생각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행히 뭐 10분, 20분 길게 찍는 그런 씬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씬이 있다면 약간 어떤 장비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아. 예.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제가 몸에 갖고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빨리 카메라를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올리고 뭐 옆으로 틀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제가 제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좀 편해서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뭔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감독님의 비법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참 네.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재호 촬영 감독님과 함께 촬영 감독에 대한 Q&A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현재 랜선 참가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방송 예비 인력 분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한 MC 돌발 퀴즈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전 질문 중에서 오늘의 연사 오재호님께서 촬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댓글, VOD의 댓글창 그리고 채팅창, 실시간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되는데 정답을 학교, 학년, 학급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된 학급에게는 롯데리아 지파이 고소한 맛 교환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막에도 나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돌발 퀴즈까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현장 참가자분들께서 현장에 들어오실 때 포스트잇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감독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직접 한 가지 질문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고르는 건가요? 감독님께서 하나 골라주시고 이어서 제가 하나 또 골라볼게요. 여기 보면은 다 되게 정말로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적으신 것 같아서 짧게 다 조금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이게
요새는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작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작품 촬영 시작하면 집에 잘 못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래 솔직히 과거에는 그런 적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서 자정적인 그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 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 못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적인 이야기군요. 네.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출연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혹은 예쁘게 잡아주는 감독님의 노하우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어머, 이건 제가 남긴 질문 아닌가요, 거의? 아 그런가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하고 예쁘게 잡아주는 거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매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봤을 땐 되게 못생겼다 또는 생긴 것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다, 멋있지만은 않다 하는 사람들도 계속 보다 보면 괜찮아요. 일명 뭐 소위 말하는 카메라 마사지라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카메라 마사지가 아니고 보다 보면 계속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호감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점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니까 나의 노력, 본인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네.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 기법 측면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참고할 만한 작품 추천 작품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작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추천 작품이 있다면은 되게 어려운 고전 영화는 나중에 정말로 좀 공부하고 싶을 때 보시고 쉬운 거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쪽 하나만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건 나중에 뭔가 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촬영하실 때 선호하시는 카메라 장비가 무엇인가요? 장르별로 추천 장비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낯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장비가 잘 찍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상황에 맞게 찍는 게 가장 잘 찍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슬기로 의사생활할 때는 사실은 뭐 짧게 썼지만 핸드폰도 많이 썼어요. 정말요? 네, 핸드폰도 많이 썼어요. 그게 사실은 화질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 근데 그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저에게는 이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뭐 다른 여러 종류의 카메라를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를 고민할 때 고가의 장비를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다루기 편한 장비, 내가 다루기 쉬운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연습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많은 이야기 전해주고 싶은 이런 네. 따뜻한 마음 덕분에 네. 4가지 질문이나 함께 했습니다. 현장 질문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질문이 또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께서 사전에 셀프 영상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감독님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감독님께 궁금한 점 먼저 첫 번째는 감독으로서 되게 학벌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촬영 감독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활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이 대학생, 그러니까 꿈을 가진 대학생이 할 만한 뭔가 좀 귀엽기도 한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대학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학벌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은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 없지만 저는 부정 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어떤 시험을 봐서 되는 직업군이 아니에요. 저희는 입사 시험처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능력만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회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딱 촬영 감독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보기 드물어요. 왜냐하면 촬영 감독이 되려면은 그 조수 생활을 거쳐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물론 바로 촬영 감독이 되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로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조수 생활을 거치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점점 자기도 인맥도 쌓아가고 능력을 인정받아가서 나중에 촬영 감독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가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면은 학교에서는 단편 영화를 뭐 연극영화과, 영화과나 이런 데를 가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학기에 한 번 워크숍으로 작품을 찍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찍을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나 촬영 감독으로 단편 영화나 저예산 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써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써줘요.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써주겠어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만 내가 카메라를 잡고 공부하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학벌이라는 학벌을 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오히려 내가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네. 뭔가 학력보단 능력 그렇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경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이고 또 질문 남겨주신 분께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질문 한 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오재호 감독님. 저는 네, 영상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첫 번째 질문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스카이캐슬 같은 되게 굵직굵직한 작품을 직접 촬영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 씬이 안 나올 때 배우들한테 어떤 조금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내가 원하는 씬을 찍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사실 보면 영상이나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유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유학 생활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일을 많이 해서 쌓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원하는 씬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조금 파헤쳐 가시는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감독이 저한테 어떤 씬을 요구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또는 배우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될 때까지 하는 거는 조금 경제적이지 못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지금 우리는 이게 대중예술 또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될 때까지, 자 이제 무조건 너 될 때까지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고 그 가능치만큼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방관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동료해야죠. 그게 감정씬이든 액션씬이든. 근데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되게끔, 돼 보이게끔, 그래서 서로한테 다치지 않게 잘 얘기해서 끌어내는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유학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사실 유학은 선택인 것 같아요.
유학을 갔다 온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커리어에는 좋겠죠. 나는 어디에 대해서 유학을 갔다 와서. 근데 유학을 갔다 와서 또 아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에요. 그럼 유학을 갔다 오면은 촬영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다만 넓은 세상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워온 걸 가지고 바탕으로 여기서 노력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유학 가는 거 좋죠. 근데 그래서 유학을 간다는 건 사실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많은 게 힘들죠. 그래서 유학을 꼭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은 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안 간다고 해서 어떤 편차가 심하게 나거나 그렇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뭔가 원하는 씬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유학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미니 토크 콘서트 2회차 촬영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 중인 10명의 랜선 참가자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선 참가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시청해주고 계시고 또 그에 따라서 질문도 있으실 법한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랜선 참가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참가자분, 네, 셋째 줄 첫 번째 참가자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음성 연결이 되면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기법 측면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참고할 만한 작품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다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좋지만 구체적으로 작품을 꼽아주셔도 사실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촬영 기법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알기는 그렇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1917이라는 영화였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 1917은 롱테이크로 찍었어요. 롱테이크가 뭐냐면 카메라를 킨 다음에 끌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긴 롱테이크는 처음 봤어요. 그 롱테이크를 하려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서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디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따라갔다가 하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게 참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선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동안 한 최소 몇백 명이 리허설을 했을 거고 뒤에서 따라오는 붐 마이크, 조명팀 뒤에서 카메라 뒤로 따라오는 사람이 최소한 한 10명은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법들을 그런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1917이라는 작품을 직접 추천해 주셨습니다. 많은 작품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지만 이 작품만큼은 또 챙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 영화를 본 입장에서 상당히 인상 깊긴 했는데요. 감독님께서도 뭔가 와 이거 가능할까 하는 도전 같은 거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조금 CF나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그 굉장히 강렬한 미학적인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준비해서 조금씩 작품에 녹여가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작품들이 사실적인
영상의 트렌드가 몰려가는 만큼 뭔가 좀 더 극적인 것도 다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감독님의 다양한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랜선 참가자분들도 있고요. 감독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온 답변지도 굉장히 길었고요. 혹시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런 건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못한 말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손에 직접 네. 들고 계셨군요. 와, 진짜 이렇게 열정 넘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앞에서 또 끄덕거려주고 계시고요. 깨알 같은 글씨로 지금 A4 용지에 가득가득 적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직업 체험전이다 보니까 네. 어떤 이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직업은 프리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국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촬영 감독이 사실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어찌 보면은 좀 외롭죠. 왜냐하면 동반자가 없으니까. 동반자들이 다 경쟁자고 경쟁자가 동반자라서. 네, 아무튼 촬영 감독이라는 직업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력적이고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는 뭐냐면 그냥 공부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술 작품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하다못해 방송이나 영화는 모든 것들을 많이 보고 그것을 이제 제가 제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저거 나도 저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뭘 찍게 되면 나는 저렇게 꼭 해봐야지 라는 게 먼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머리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찍다가 이 장면 이렇게 찍는 게 어떨까? 근데 머리에 본 게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 창작만으로 찍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하시려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명화 또는 영화, 드라마 뭐 하다못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광고나 뮤직비디오 가리지 말고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나중에 본인이 작품을 찍을 때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것들이 다 하나씩 끄집어 나오면서 마치 내 몸이 보물창고가 된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한 길로만 파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많이 경험해야지 좋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촬영 감독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려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되니까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자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와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접해야 한다.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우리 예비 방송 인력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님의 뭔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너무 저명하시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처음 이렇게 영상에 입문하시면서 어떤 걸음을 걸어 오셨는지 예시로 들려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대학교를 영화 연출로 들어갔었어요. 연출로 들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영화 연출밖에 몰랐었어요. 다른 분야를 몰랐었어요. 근데 가서 촬영하는 촬영 감독이 있고 조명이 따로 있고 편집이 또 따로 있었네.
그런 모든 분야를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아, 내가 연출 말고 이쪽이 나한테 좀 더 매력적이고 맞는 것 같아. 촬영 감독으로 공부를 해볼까? 라고 이제 그때부터 촬영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단편 영화를 아주 많이 찍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필름이라서 내가 찍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고 찍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찍는 거예요. 막 열심히 찍어보고 막 이리 찍고 저렇게 찍어보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내가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많이 해봤구나. 짧은 것들, 저예산 영화부터 등등등 정말 참 많이 해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봤던 것들이 다 진짜 내 몸에 다 쌓여 있더라고요. 들고 찍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때 해봤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보고 만족스럽게 아니라 이걸 내가 직접 해보는 거죠. 지금은 너무 좋아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내가 어딘가에서 풍경도 찍어보고 이렇게 움직여보고 카메라를 땅바닥에 내려보기도 하고 어디 옥상 가갖고 이렇게 높은 뷰도 한번 찍어보고 하면은 그게 다 연습이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핑계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네. 감독님도 연출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촬영 감독이라는 길을 걷게 되셨고 앞에 만나봤던 컬러리스트님도 촬영 감독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분야에 정착하게 되신 걸 보니까 뭔가 길을 정해두지 않고 최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말씀 해주시긴 했지만요. 이번에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비 방송 인력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군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과 선택을 하겠지만은 한 번 선택을 했으면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네, 한 번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자기 선택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다 싶을 때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자신을 믿으라는 또 따뜻한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니 토크 콘서트 2회차 촬영 감독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호 감독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8월 2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본 행사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